이거 해볼게요. 생명과학 원이고, 처음에 뭐 생명과학의 이해, 사람의 물질 대사, 항상성과 책 있어 혹시? 이거 요런 거 할 건데요. 1번에서 처음에는 이제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입니다. 아무튼 생명과학 원은 유전 부분이 제일 어렵고, 여기 문제 풀 때가 제일 어려울 테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우시면 좀 되는데, 뭐 수능을 보려면 그래도 변별력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부분을 잘해야지 고득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좀 세심하게 글을 읽으시고 문제도 꼼꼼하게 읽으시고 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생명과학의 이해, 생물이 무생물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요. 생물이 무생물들하고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볼 거고,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 자식은 이렇게 좀 닮았네요. 닮았네.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 요약이 여기 잘 되어 있는데, 생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생물이라고 합니다. 세포로 구성이 되죠. 세포로 안 되어 있으면 생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의미합니다. 내가 밥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그거를 단백질로 바꿔서 살이 찌고 이럽니다. 아니면 뭐 지방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뭐 추우면 덜덜 떤다던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온을 유지한다던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변을 많이 놓는다던가, 뭐 그런 게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은 수정란이 됐을 때는 그냥 세포 하나인데, 여러 개의 세포로 분화되고 분열하면서 하나의 개체까지, 제대로 된 생명체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알에서부터, 수정란에서부터 개구리까지 되는 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장을 한다. 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생장이 일어나죠. 요런 거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또 다른 특성이 생식을 하고 유전을 한다라는 거, 자기의 그 형질을 물려주는 거죠. 그런 거는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입니다. 뭐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런 거는 자기 개체 유지랑은 사실은 별로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종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하고 진화되고 이런 거는 종족 유지 특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다 모아서는 생명체 특성이고, 근데 이거를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과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써져 있는 건데, 생물들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도 세균인데 얘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 아메바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둘 다 단세포 생물이고, 근데 얘랑 얘는 좀 다른 거는, 얘는 핵이 없고 얘는 핵이 있는 거거든요. 핵이 없으면은 이거는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진핵 세포로 되어 있는 건데, 어찌됐건 단세포 생물이고,
소나무, 사람 이런 거는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 단세포군, 다세포군 세포로 되어 있지. 세포.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를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이고 기능적인 단위다.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인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세포 생물은 그냥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뭐 구성체계가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그런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구성 단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데 이제 식물이랑 동물이 조금 다른 게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어요. 뭐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식으로 조직계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조직계는 없고 조직 다음 기관이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계, 순환계, 뭐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식물에게만 있고 요거는 동물에게만 있고 아무튼 구성 단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본 결과 아 식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동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여기도 기관 들어가고 여기도 기관 들어가는데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한 기능을 해야 돼요. 동물한테는 간, 위, 심장, 폐 이런 게 기관이 되는 거고 식물은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이런 게 기관이야. 식물은. 동물은 좀 잘 알 것 같은데 잎 이런 게 기관입니다. 잎. 뭐 형태가 딱 있잖아요. 줄기, 뿌리, 꽃, 열매 이런 게 기관이 됩니다. 넘어가시고 아무튼 세포로 되어 있다. 그게 중요하고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근데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를 합니다.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있잖아요.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을 가져다가 좀 복잡한 애를 만드는 겁니다. 동화작용. 그런 건 합성이 되죠. 복잡한 애를 만들려면 갖다 붙여야 되죠. 뭐 광합성 뭐 이런 거는 동화작용이죠. 뭐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러면 동화작용이고 근데 이 원자와 원자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결합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이화작용은 분해를 합니다. 분해. 간단한 애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할 때 결합을 끊는데 이 결합 자체가 화학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는 거는 이화작용이고 뭐뭐뭐 분해 뭐 이러면 이화작용 그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는 동화작용이죠. 요런 작은 애들이 들어가서 포도당이 훨씬 더 커요. 포도당이 탄소 6개, 수소 12개에 산소 6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보다 좀 더 큰 분자지 포도당이. 작은 애들을 가지고 큰 분자를 만드는 거니까 동화작용이고 이때는 빛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야 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분해하는 거죠. 이 작은 애들로. 그거는 이제 이화작용이고 그때 열에너지와 ATP는 어떤 화합물인데 여기에도 화학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거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쓸 수도 있고 ATP는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화작용이죠. 미토콘드리아는 이화작용, 엽록체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거 다 합쳐서 물질대사라고 하죠. 물질대사.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을 했어요. 1976년. 와, 엄청 오래전이네. 50년도 더 전에 화성에 착륙시킨 무인 탐사선 바이킹호가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이런 거를 실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일단은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요런 특성을 가진 애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가에서는 화성의 토양을 채취하다 하고, 이게 지금 한꺼번에 그려져 있어 가지고 이산화탄소 넣으면서 가열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화성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채취를 하고 이산화탄소 넣어주면서 램프를 쪼여줘요. 근데 이산화탄소 넣어주는 이유는 여기에 동화작용하는 애가 있냐, 그러니까 광합성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알아보는 거야.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뭔가 포도당 같은 거 뭐 만들 거 아니에요. 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기다려 좀. 그러면은 뭔가 만들었다 쳐. 그런데 요 탄소가 14탄소야. 원래 탄소는 12탄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붕괴되면서 방사능이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고 좀 기다려. 좀 기다린 다음에 다 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공급한 다음에 빛을 비추다가 5일 후에 방사성 기체를 모두 빼요. 그 다음에 가열해.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다 뺐는데 얘를 가지고 동화작용해 가지고 뭘 만들어 놨으면 그게 가열이 돼서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사능이 나와. 방사능이. 그 방사능 계측기에 측정이 돼. 아, 그러면은 요 토양 안에는 동화작용 할 수 있는 어떤 생물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유기물을 합성한 후 가열 과정에서 방사성 기체가 만약에 검출이 되면, 아 미안해, 아 이거 방사능 측정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방사능 계측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동화작용하는 애가 있을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실험을 했는데 검출이 안 됐어요, 일단. 그래서 아, 동화작용하는 애가 없구나, 일단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이제 뭐 화성이 뭐 좀 크니까 뭐 여기서만 한 군데서만 했겠지. 예. 아무튼 그런 일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동화작용하는 애는 일단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기양분을 넣어. 유기양분. 근데 유기양분은 탄소 14가 포함된 유기양분을 넣어. 그러면 얘를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화작용을 하는 애가 있냐 확인하는 거예요. 나시로. 그러니까 양분을 주는 거야. 양분 주고, 이게 니네가 이걸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거냐, 생물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좀 방사능 계측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양분 공급한 후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게 생기고 여기 14짜리 이런 애가 있으면은 이제 방사능 계측기에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검출이 마찬가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화작용 실험이었고 이거는 이화작용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물질 대사인데, 유기양분을 집어넣고 뭔가 물질 대사를 하면 이 기체의 성분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유기양분을 넣고 기체 조성이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기체의 종류가 좀 달라지면서 비율이 좀 달라질 거다. 기체 조성의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화성에는 일단 여기서 실험한 요 토양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요 당시에는 1976년도에 이해하시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화성에는 생명체는 아직은 뭐 없어. 근데 뭐 다른 지역에 가서 했는데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런 실험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자극은 뭐 빛이나 온도나 접촉 뭐 이런 것들이 자극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해바라기에 빛이 비추면은 빛이 비추는 쪽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제 향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나 너무 더우면 땀이 난다던가 뭐 지렁이 건드리면 꿈틀거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체온을 유지한다던가 혈당량을 유지한다던가,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체액의 농도를 유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생명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되는 거고, 발생과 생장을 한다. 이 수정란에서부터 제대로 된 개구리까지, 여기까지가 발생이에요. 여기까지로 되어 있죠, 지금 색깔이. 그러니까 요렇게까지가 발생이에요, 발생. 꼬리가 줄어드는 것도 발생입니다. 요 올챙이에서부터 요 개구리까지 되는 게 발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생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생은 수정란에서부터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발생이긴 한데 거의 뭐 팔다리, 심장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졌으면 거기까지가 발생이고, 그 이후로는 생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생장이라고 되어 있구나. 아무튼 요런 과정은 발생입니다. 발생. 태어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네. 태어나기 전까지는 발생이라고 하고, 태어난 후부터는 생장이 되겠습니다. 개구리는 태어난 후에도 여기까지가 발생이에요. 요거랑 얘는 좀 다르니까. 개구리가 되기까지가 발생입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한다. 근데 이런 게 죽순이 쑥쑥 잘 자라잖아요. 이게 생장을 하는 거지, 생장을. 근데 이것도 자라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석순. 이거 자라죠. 그럼 이것도 자라고 이것도 자라니까 이거는 생물이냐. 근데 얘는 자라는 거는 해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석순이 성장하는 것, 커지는 것은 그 구성하는 물질들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 이런 걸 통해서 생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이 증가하는 것이지 생장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그냥 성장한다 이런 거는 말이 돼도 생장한다 이런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생장을 하려면 세포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크기가 커져야 합니다. 이것도 자라고 이것도 자라지만 얘는 생명체, 생물의 특징을 발현되는 거지만 이거는 생물의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뭐 탄산칼슘 성분들이 많아지는 거지, 쌓여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 됩니다. 생식은 자손을 낳는 거죠. 자손을 남기는 겁니다.
자손을 남겨서 물론 자식이 나를 잘 돌봐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족 유지를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살기 힘들어지니까 종족 유지보다는 그냥 자기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죠. 요즘은. 근데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자기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에 유전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아버지의 유전자가 어버이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을 하죠. 성이 없죠, 성이. 무성생식을 할 때는 아예 유전자가 똑같아요. 근데 유성생식을 할 때는 암수가 만나서,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니까 얘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 그쵸? 유성생식을 할 경우에는 어버이를 닮은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고, 단세포 생물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자신과 같은, 유전적으로 같은 자손을 만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요. 그 다음에 무성생식 중에 이런 분열법으로 하는 거는 단세포 생물이고, 이거는 다세포 생물 가운데 출합법으로 분열하는 애들도 있어요. 생식하는 애들도 있어요. 출합법이 뭐냐면 효모인데, 이 효모, 그 빵 만들고 이럴 때 이런 효모인데, 일부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나중에 이게 똑 떨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출합법이라고 해요. 효모나 히드라 뭐 이런 거 있어요. 히드라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강장동물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라나, 이렇게 그 똑 떨어져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암수가 만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성생식이에요. 얘랑 얘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출합법도 이제 무성생식이고, 근데 무성생식 중에 이제 뭐 영양생식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 식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줄기를 뭐 이렇게 줄기 하나를 꺾어다가 심잖아? 그러면 그냥 자라. 선생님 여기 학원에 있는 화분들도 그냥 화초 한 2개 샀는데 그거를 꽉 이렇게 잘라서 심어. 그러면 자라. 그런 식으로 생식하는 경우에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런 무성생식 방법도 있다. 넘어갈게요. 적응하고 진화한다. 적응은 환경에 맞게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유전자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형질이 변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진화의 결과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요. 여러 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캥거루는 물이 귀하니까 진한 오줌을 소량 배설하게끔 진화가 됐습니다. 적응하고 진화가 됐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잎이 가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저수 조직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눈신 토끼는 겨울에는 털갈이를 하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그 다음에 가랑잎 벌레 이런 거는 아예 이파리랑 똑같은 형태로 진화가 된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가랑잎 벌레라는 애가 요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고 다르게 생긴 애가 태어났는데, 요렇게 생긴 애는 안 잡아먹히고 다르게 생긴 애는 많이 잡아먹히다 보니까 얘가 만들어졌다, 이런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이해 안 갑니다, 사실은. 선생님 너무 똑같잖아.
어쩌다가 요런 애가 태어났는데 얘만 안 잡아먹혔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자연 선택설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완전 똑같은 애가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희한한 일이지,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용불용설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약간. 약간 DNA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적응한 예다, 이거도. 살아남기 위해서. 갈라파고스 근도 핀치 새들의 부리를 보면은, 먹이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으면서 자연 선택되어서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사막 토끼랑 북극 토끼는 추운 곳에 사는 토끼가 더 뚱뚱해. 그러면은 얘가 표면적이 뭐 이렇게 피하 지방도 많아지고 부피가 좀 더 크면 열 발산량도 좀 더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귀도 좀 짧아요. 얘 귀가 크잖아, 이렇게. 이렇게 말단 부분이 좀 뾰족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열을 잘 발산하도록 적응하고 진화된 거고, 얘는 이제 열을 잘 발산하지 않도록 적응하고 진화된 거죠. 그런 것들도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 애인데, 바이러스는 사실 세포성 물질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아.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합니다.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바nov스키라는 사람이네. 이바nov스키가 뭐 요런 실험을 했어요.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게 있어요. 담배 잎 있지, 담배 잎. 담배 잎에 이렇게 좀 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는 병인가 봐. 그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뱃잎을 잘게 부순 다음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 근데 이거는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기야.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세균은 여기 남고 이 여과에게는 세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균을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입자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럼 걔를 건강한 담배 잎에 발라봤어. 그랬더니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렸어.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병을 유발하는 애는 세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균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보다 작은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특징이 세균보다 작아. 세균은 세포거든요, 세포. 그러니까 요게 세포예요, 여기 세포. 이거보다 작아, 이렇게. 요 애들이 바이러스인데 훨씬 작아요. 이 대장균이네. 대장균보다 작아. 얘는 세균은 아닌데, 얘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고 안에 DN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또 유전 물질은 있어요. 유전 물질은. 근데 세포들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서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물질들을 스스로 못 만들어내. 그래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어떤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생물은 아닌데 또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인 유전 물질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얘가 대장균 이런 세포에 붙어. 그래서 자기 DN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대장균은 이 DNA를 또 가져다가 막 얘가 필요한 물질을 막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 필요한 물질들이 이렇게 조립이 돼 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돼서 얘를 파괴하고 나옵니다. 정상적인 이 세포들을 파괴하고 얘가 나와요. 증식을 하죠. 끔찍하죠, 이게 지금. 얘네가 나온 거야, 얘네 안에서 막 만들어져가지고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정상 세포를 파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일을 벌이고.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핵산은 DNA나 RNA 형태의 핵산이 들어있고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숙주세포 안에서는 이런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도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있죠. 그래도 생물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로 이루어진 애도 아니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숙주세포 안에서는 그때는 물질 대사, 증식, 유전, 돌연변이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또 얘가 또 뭐 적응이나 진화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도 될 수 있어요. DNA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생명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이러스는 핵산이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를 핵산으로 가지고 있는 애도 있는데 DNA 바이러스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렇게 뭔가 변형이 되면 이 나머지 한쪽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서 RNA 바이러스보다는 좀 그 변형이 좀 덜 안 돼요. 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가 훨씬 더 그 변형을 잘합니다. RNA로 된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에는 뭐 아데노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 뭐 이런 애들 있다. RNA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사람의 면역 결핍증, HIV 바이러스,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런 게 있고요. 뭐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이러스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있는데 얘도 둘 다 뭐 공을 던져주는 자극을 해. 그러면 반응을 해서 물고 오네, 신나게. 둘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있다. 공통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근데 차이점. 얘는 세포로 되어 있고 얘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강아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생물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지만 강아지 로봇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여서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하진 않죠. 그 다음에 강아지는 생장을 하고 새끼를 낳겠지만 강아지 로봇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있지만 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1, 2번 좀 풀어주시고 17쪽에는 칸 채우는 것까지 좀 할게요. 16, 17쪽 지금 해주세요. 자, 요거는 하셨죠?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 자극에 대한 반응한다 이거고 사람이 만든 기계 장치 생물의 특징과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한데 이거는 물질 대사랑 비슷한 거긴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질 대사랑 비슷합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다. 기능적 단위이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고 요런 애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고 이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4번 똑같으니까 조직 쓰면 되겠죠.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 여기는 기관 써야 되고요. 조직계 쓰는 건 아니고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있는 거 지금 나타낸 거예요. 물질 대사를 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되고 크고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것은 동화작용이고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죠. 분해하는 것은 이화작용이다.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예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예가 되겠죠.
생물은 체내외의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반응 안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반응을 하면서 유지하는 거고, 생물은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개구리가 이제 세포수 늘려가면서 이제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되는 과정은 발생이라고, 발생. 근데 어린 개구리가 세포분을 통해서 세포수가 늘려가면서 성체로 되는 것은 생장이에요, 생장. 발생과 생장을 한다. 자손을 만드는 거는 생식을 한다라고 하고요. 유전이 되는 거죠. 예, 생식을 통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쌓이면 유전자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적응과 진화를 한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속의 유전 물질인 핵산이라고 쓰면 되고, 근데 이 핵산이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특징, 일단 세포 구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핵산과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거는 세포는 아니죠. 세포 구조가 아니다, 이런 소리고. 생물적인 특성은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와 증식이 가능하고 유전현상이 나타내며 이 과정에서 여긴 돌연변이 써야 되네. 돌연변이를 통한 적응과 진화 현상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유전자가 변화되면서 돌연변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 애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 그러면 진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맨 처음에 나타난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응해서 그 백신을 새로 만든다던가 이런 일도 막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거의 풍토병화 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지금 사람들이 막 죽지는 않죠, 지금은. 백신이나 그런 것들 다 맞아가지고요.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 쌤, 풀려 있어가지고. 아, 풀려 있어요? 네. 이거 풀고요. 이거 아니구나. 자, 비생물과 달리 생물만 가지는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닮은 자손을 남긴다. 생식이죠, 생식. 에너지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항상성이죠, 항상성. 항상성 유지니까 기역, 니은, 미음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체 유지 특성에 해당하는 거. 물질 대사 하는 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야. 생식과 유전은 종족 유지이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가 생명활동 하니까 개체 유지 특성이 되는 건 맞고요. 이것도 종족 유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개체가 유지가 되지. 막 뜨거운데 가만히 참고 있고 이러면은 살 타고 막 이렇게 되겠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개체가 유지가 되죠. 그 빛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 합성한다. 물질 대사죠. 이런 거는 발생이지, 발생과 생장. 이거는 적응한 거고요. 적응과 진화고, 그렇죠?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죠. 고르시면 되고. 광합성이나 이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요, 그렇죠? 세포 호흡 이런 거 분해하는 거잖아.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이죠.
이거는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생체 촉매는 효소죠, 효소. 이거는 고1 과정에서 했잖아, 그쵸? 이건 아까 얘기한 적 없는데 이런 거는 생체 촉매는 효소인 거고 뭐 다들 맞췄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온도, 빛 등 생물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내 외의 환경 변화를 무엇이라고 하냐? 자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극. 이런 자극이 오고 이런 거는 체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생명체의 변화. 뭐 결론적으로는 항상성 유지이긴 한데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죠. 이거 반응 좀 써주시고요. 네.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생물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물의 특성은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땀이 나서 체온을 낮추게 되겠죠. 자극 반응 항상성 유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런 거는 빛 비춰주고 이런 거는 동화작용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 유기양분을 넣어주는 건 이거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애가 있냐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느냐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성 토양에 어떤 작용을 하는 생명체 이건 동화작용 이하작용이고 생물의 특성 중에 물질 대사를 하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거고 이건 동화작용 이건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하작용 쓰면 되겠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물의 특성 중에 생식과 유전 뭐 이런 거긴 한데 요 말들은 유전이죠 유전. 어머니가 종록생명이면 아들이 종록생명이다. 주름진 안두끼리 교배하면 주름진 안두만 합니다. 이거는 유전을 의미하는 거고 생식과 유전이라고 써도 될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이건 뭐 답은 유전으로 되어 있네. 유전이죠 유전. 지금 생식 X 쳐놨는데 뭐 어찌됐건 생식과 유전에 관련된 거니 생식과 유전 써도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생장한다는 아닙니다. 생장은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도 아니지. 그냥 생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체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생장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생장한다는 아니고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맞고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맞아요.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고 근데 이게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세포보다는 이제 세균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먼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네가 기본적으로는 숙주 세포가 있어야지 뭔가 번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지. 또 생명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니은하고 디귿만 고르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뭐 세포보다 더 단순한 구조여도 세균이나 세포 이런 게 있고 나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가만히 보면 진짜 외계에서 온 것 같기도 해. 사실 이게 좀 더 뭔가 정밀한 그런 현미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엄청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가 생명체처럼 생기질 않았어. 뭔가 기계장치처럼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궁금하다.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면 노벨상 줄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하네요. 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비생물적 특성이고
이거를 비생물적 특성이다라고 고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세포 내에서라고 하는 조건은 있지만, 요거는 이제 생물적 특성으로 분류를 할게요. 숙주 세포 내에서는 증식을 할 수 있다. 그 돌연변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DNA나 그 RNA가 변화되면서 돌연변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어떤 진화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스로 물질대사 못하는 거는 이거는 생물 특징은 아니지. 비생물적 특성이고, 바이러스고 이거는 세포인데 가나 공통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죠. 핵산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얘는 없어요. 자신의 효소를 이용하는 거는 나만 가능한 거고, 얘는 숙주 세포 내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아니죠. 누르시면 되고요. 개념 적용까지 한 다음에 쉽시다.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좋습니다. 앞에 부분은 대부분 맞은 것 같긴 한데요. 포도당 분해하는 거는 뭐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잖아요. 단위체들을 결합을 해서 뭔가 큰 분자를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동화작용이 되겠죠. A는 이제 세포 호흡 과정인 거 맞고요. 세포 호흡하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정 A에서 산소가 필요하다. 포도당이랑 산소 필요하죠, 그쵸? 과정 B는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동화작용에 해당하고, 과정 A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B는 동물세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물세포도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죠. 식물도 단백질 만들어야 됩니다. 식물도 어떤 효소들 이런 거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도 단백질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있는 거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예시 옳게 짝지은 거 물질대사 맞고, 이거 맞죠. 포도당 분해해서 근육 수축에 필요한 ATP를 얻는다. 이거 맞고요. 항상성 유지,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이게 항상성은 아니고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요거는 이제 적응과 진화죠. 적응.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한 거는 적응과 진화고, 이것도 적응과 진화네. 괜찮네. 디귿 괜찮고요. 이런 거는 뭐 생식을 의미하고요. 이거 생식. 이거는 발생이네. 발생. 생식과 발생이네요. 이거는 유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 고르시면 되고, 2번 고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수는 생장하는 건데, 이거는 뭐 생장하는 거는 아니고, 물질 대사를 통해 크기가 커지는 거는 아닙니다. 죽수는 맞는데 석수는 아니고요. 죽수는 세포 크기가 커지거나 세포 수를 늘려 크기가 커진다. 이게 세포가 커졌다가 늘리는 거니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세포가 좀 이렇게 커졌다가 분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맞는 설명이고, 석수는 외부에서 획득한 물질을 이용해서 스스로 탄산칼슘을 합성하는 건 아니고, 요렇게 써있으면 뭔가 물질대사 같은데, 탄산칼슘 성분이 쌓이는 거예요. 탄산칼슘 성분이 쌓이는 겁니다. 스스로 합성했다라고 보긴 어렵고, 탄산칼슘 성분이 쌓이는 거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되고, 4번에 유기양분 집어넣고 기체의 성분이 바뀌는지 뭐 이런 건데, 성분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 근데
유기양분을 아무래도 분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유기양분을 집어넣고 분해를 하는 거니까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동화작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체 분석기를 통해, 근데 얘가 요런 거는 뭐 탄소 14로 표지된 뭐 이런 거를 집어넣는다던가 이러면은 방사성 기체를 검출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기체 성분 변화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는 거를 알아보는 실험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1번 고르셔야 되네. 1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세 가지 실험 중에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한 실험이 2개 있고요. 여기 있나요? 네. 요거는 지금 C14로 표지된 걸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기체 분석기잖아. 이거는 기체 성분 조사하는 거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이 이제 검출되고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는 방사성 기체 검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만 해당하는 겁니다. 2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몸의 크기가 자란다. 이거는 강아지에만 해당하겠지. 되겠네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둘 다. 공놀이를 둘 다 하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는, 좀 읽어보시면, 읽어봐도 모르네. 여기 배터리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강아지도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강아지 로봇도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요거 니은에 해당합니다. 둘 다. 강아지랑 강아지 로봇 둘 다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물질 대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물질 대사다라고 하면 강아지만 해당하겠지만, 그냥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둘 다 해당하는 겁니다. 니은에 들어가야 되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겠네. X는 X에 대한 설명.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맞지. 자신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이게 스스로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증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쌤, 근데 제가 답을 기억 디귿했는데 맞았다고 했는데. 그러네. 생명체 X. 이거 내가 자세하게 안 봤구나. 동물 세포 밖에서도 개체수가 증가하네요. 바이러스가 아니네. 미안해.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그림만 봤는데, 세포보다 작은데 이럴 수도 있나 보지? 당연히 바이러스다라고 하고 지금 풀었는데, 동물 세포 밖에서도 지금 개체수가 증가하네. 그럼 동물 세포보다 작은 생포인가? 아무튼 이런다라는 거는 스스로 물질에서 한다라는 의미긴 하네요. 이게 기억이. 어려운데.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지금 동물 세포 안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만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거니까, 또 생명체라고 써져 있네. 생명체. 글자 하나하나를 보고 풀어야 되네. 그러면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명체니까 틀렸다라고 봐야겠네요. 자신의 유전 물질이 있으니까 증식을 하는 거겠죠. 기억 디귿해서 답은 4번이네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나 보네요. 세포보다 더 작은 세포인데 이게 들어갈 수 있나 보네. 하여튼 이 그림상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건 4번 하시는 게 맞겠네요.
4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병원체 A와 B는 각각의 독감과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하나이다. 그림은 병원체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동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으며 돌연변이가 일어난다와 핵산을 가진다 중 하나다. 독감 일으키는 거는 바이러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이러스고요. 독감 일으키는 거는. 근데 이거는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 결핵균에 의한. 근데 세균은 어찌됐건 그 세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는 바이러스만의 특징이니까 여기에 요게 들어가야겠네. 그리고 핵산 가지고 있는 거는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니은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A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핵균에 해당하는 거죠. 결핵균에. A는 독감 일으키는 병원체이다. 병원체는 병원을 옮기는 그런 뭐 특별히 생물체라는 의미는 아니고 아무튼 바이러스도 병원체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 물질대사한다. 결핵균은 세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단백질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바이러스도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고르셔야겠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로봇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 있지. 이렇게 생긴 애. 요게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강아지 풀. 이거 식물 동물이네. 그래서 모모가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오. 로봇이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 물질 대사를 하는가. 요거 아니요. 요거 나에 들어가도 되네.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가. 강아지도 동화작용 일어나니까 다에 들어갈 거는 아니죠. 세포로 구성됐는가. 이거 아니네. 박테리오파지도 여기 아니오라고 하면 둘 다 들어가겠네. 그쵸? 기억 아니네요. 왜냐면 로봇도 아니지만 박테리오파지도 아니잖아. 여기 아니오,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둘 다 아니오니까 여기에는 뭐 단백질이 아니면 유전 물질이 있는가. 뭐 아니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네. 기억도 안 되고요. 니은만 선택하면 되네. 2번 답을 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대표 유형 있죠. 선생님 프린트로 준 거. 요거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또 좀 같이 하겠습니다. 맞춘 사람들도 있는데 생명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생물체는 모양과 기능이 모두 이제 동일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아니죠. 1번 틀렸고요. 물질 대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신과 유전과 생식과 유전 말하는 거죠. 그 발생과 생장인 거고, 적응과 진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생물의 특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종종 유지라고 보면 되겠네. 종종 유지고 이거는 개체 유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질 대사 말하는 거고,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틀렸고요.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하죠. 에너지 출입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라는 적응과 진화인데 수정란이 새로운 개체로
발생되는 과정이다. 발생, 종족 유지. 근데 이거는 종족 유지에 들어가진 않지. 이게 발생 과정이 종족 유지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체 유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니은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에 이제 뭐 발생이 있지는 않지만 발생은 개체 유지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적응과 진화의 예정 옳지 않은 거. 북극여우의 경우 추운 환경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 동화작용 해야지. 북극여우도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혈우병에 대한 것이다.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이제 유전이죠. 유전인데 이거네요. 이거 유전이니까 유전에 3번 고르시면 되고요. 혈우병도 유전되는 거고, 5번에 속눈썹이 빽빽하게 날 때, 이게 모래바람이 많이 부니까 속눈썹이 길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적응과 진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발생 과정입니다. 발생. 이거는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2번 고르면 되겠네요. 5번에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다는 물질 대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실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빛을 비춰주는 게 동화작용이 일어나냐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이화작용 이거 틀렸고요. 나는 이제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네. 그럼 기억만 고르면 되는 6번에 1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이제 발견하는 과정인데 옳지 않은 거, 병원체로 작용한다. 그 병원을 옮기는 애를 병원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균 그 여과기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거고, 유전물질, RNA와 단백질을 분리했대네. 그럼 RNA가 유전물질인 게 맞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맞고, 양분이 풍부한 대지에서 증식할 수 있다. 이거는 양분이 많아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아니고 자기가 물질대사 할 수 없으니까 양분이 많다라고 해서 뭐 증식하는 건 아닙니다. 5번 고르시면 되고 7번에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파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DNA와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는데 이 DNA가 들어있네. 숙주세포 바깥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아메바 바이러스 세균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만의 특징으로 옳은 거, 세포 구조가 아니다 맞고, 유전물질은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고, 숙주세포 내에서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거 맞네. 바이러스 특징은 기억지그 고르시면 되네. 4번 고르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에 요런 애들이 있는데 뭐 아니오 바이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얘도 유전물질 가지고 있으니까 A에 들어가면 안 되고, 세포벽이 있는가? 이게 대장균이 있잖아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근데 세균이 세포벽이 있어요. 그거 좀 아셔야 되는데, 세균한테 세포벽이 있습니다. 여기 좀 이중으로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세포벽이 식물에게만 있는 줄 아는데 세균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아니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대장균이 얘로,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대장균이 얘로 가야 됩니다. 얘네들은 얘는 있네요. 얘는. 근데 얘는 또 없고, 얘는 공변세포는 식물이니까 니은은 들어갈 수가 없네. 살아있는 공변세포와 백혈구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맞죠. 공변세포랑 백혈구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거 맞죠. 3번. 대장균도 세포벽이 있어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